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2014년 2회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발음이 개떡 같네요. 자,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분합 잘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렬되면 같은 애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이 되기 때문에 꼭 먼저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부분합의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 좋고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에 설정한다. 좋습니다. 부분합 계산에서 사용하는 요약 함수는 2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된다. 맞아요.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예제가 부분합 예제는 아마 없을 건데 뭐 비슷한 게 하나 있을란가 볼까? 없네요. 제가 데이터를 넣어놓은 게 없어서 요걸로 한번 해볼까? 그지? 야, 요거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골드 회원이나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우리가 그룹을 잡을 거다. 에? 자, 그럼 우선은 뭘로 해야 돼요? 이 회원 등급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골든 회원끼리 일반 회원끼리 뭉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가지고 우리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이게 부분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합을 실행을 해서 항상 주의할 거는 또 뭐냐면 그룹할 항목은 바로 회원 등급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뭐 합계하면 좀 그렇다 이건 그지? 개수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날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성명의 개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기 4명이고 여기 2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게 외곽선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건데 얘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사실 큰 의미는 뭐 부여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여기서 보는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에 가가지고 부분합 가가지고 자, 이번에는 평균도 사실 그런데 이거 평균으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입일에 대한 평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그냥 지워져 버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를 해제하고 성명에 대한 개수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2개가 같이 들어가겠죠. 됐어요? 자, 요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이거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뭐 다 알고 계시죠? 보시면 자,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래요. 이제 구간값이라고 보통 우린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 얘가 90점이죠. 90점 미만. 요네들.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70점 이상이면서 뭐예요? 90점 미만인 얘네들. 바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지. 이야, 이것도 교집합 이야기하니까 어렵다, 그제? 그래서 여기에 2개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이 부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AND 조건이에요. 뭐야? 70 이상이면서 90 미만인 애들. 걔네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행에다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예, 오화 조건이 되고, 만약에 필드가 국어니까 어때요? 70점 이상인 애 다 나오고요. 90점 미만인 애 다 나와요. 결국은 자연수 전체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화 조건이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필드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자, 다음 중에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거.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이제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대한 예측값을 찾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시나리오나 목표값이나 데이터표, 해찾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여기 데이터표까지는 여러분들 2급 실기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 부분합을 좀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정렬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네 그 필드명이죠. 얘네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분명히 나는 일행부터 선택했는데 얘네가 선택이 해제가 되면서 여기 위에 있는 필드명이 표시가 되네요. 근데 얘를 해제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전체가 어때? 이 필드명도 정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네가 이제 뭐 병합이 돼 있다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병합이 돼 있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필드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지? 이렇게 해놓고 정렬 눌러보면 얘네가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정렬을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는 얘가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얘를 체크하면은 이 첫 번째 범위 선택한 것이 얘가 머리글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해제하고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 표시라는 것은 필드명, 결국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할 걔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에 이동되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렬이 안 돼요. 숨겨진 열이나 행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컴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 열을 숨겨놓고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숨겨진 열은 정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돼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정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놓은 애들하고 겉에 표시된 애들이 데이터가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숨겨진 열을, 행과 열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열이나 행이 정렬 시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얘네 이제 병합 좀 풀어줄게요. 응? 병합 이거 이렇게 할까? 컨트롤 Z 누르면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간 다음에 회원 등급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순서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강민호, 김보라, 조경수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초경수네, 초경수, 그다음에 뭐 강민호, 그다음에 신면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렬 기준을 주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을 하게 되면, 그지? 요거 성명으로 해야지. 성명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 이게 사용자 정의 정렬이에요. 됐죠? 자, 쉘 범위나 열의 서식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쉘 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 이것도 먼저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정렬로 들어가 보시면 정렬 기준에 쉘 색이나 글꼴색, 쉘 아이콘 이거 먼저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정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쉘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쉘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쉘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그랬어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1998년이라고 하는 연도에 대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딜리트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눌러볼게요. 선생님 전 2를 눌렀는데요. 내가 딜리트를 눌렀을 때 안에 있는 데이터만 지워진 거지 서식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추리통에 가서 모두 지우기. 그래야 그때 가서 얘가 이렇게 서식까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에 채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딜리트 눌렀는데 이거 뭐야? 서식은 안 지워지죠? 그럴 때는 모두 지우기 혹은 서식 지우기까지 해주셔야지 얘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냥 딜리트 눌렀을 땐 안에 있는 데이터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은 메모장이래. 메모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딜리트 눌러보면 메모는 그대로 있잖아요. 됐죠?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니까 내용 지우기라고 있죠? 이쪽에 가서 해야지 잘 보이겠다. 그지? 자, 이거랑 동일하대요. 근데 모두 지우기 해버리게 되면 메모까지 같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딜리트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든지 등등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래 워크시트. 이거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닌데 얘가 1급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얘가 나왔네요. 자, 아래 워크시트는 채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다. 다음 중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일 때 단계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얘 1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차이값을 보시면 알아요. 자, 2에서 6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6에서 18까지. 그 다음에 18에서 54까지. 단계를 보면 알아요. 자, 2에서 6이 되려면 곱하기 3 하면 돼요. 근데 음수가 됐네요. 마이너스네요. 다음에 여기다가 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18이 되죠. 여러분들 음수 곱하면 양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3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마이너스 3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연속 데이터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급수를 선택하고 여기다 단계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26번일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2라는 걸 입력하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얘를 끄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연속 데이터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연속 데이터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2하고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1씩 증가하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해볼게요. 연속 데이터 들어가서 이번엔 급수하고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3씩 급수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채우기 도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계열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고요. 여기서 뭐 날짜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이번에는 여기 채우기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기 도구에서 계열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열방향이고 얘가 열방향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B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날짜하고 얘를 뭐 10일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10단위씩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쭉 내려가 보면 자,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지정 표시 형식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예요? 우리 뒤에 컴마 하나 붙일 때마다 0이 3개씩 날아가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1000원 단위가 되겠죠, 얘는. 자, 얘는 2개 들어가니까 3개 딸 잘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띡.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에요. 그치? 그래서 컴마를 2개 찍게 되면 100만 단위로 잘립니다. 가끔가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만원 단위로 못 잘라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위 자체가 3개 단위로 가잖아요. 응? 나노세크, 뭐, 밀리세크, 이거 이야기할 때도 3단위로 가기 때문에, 얘는 약속인 거예요. 됐지? 자, 얘가 3개가 들어가면 9개잖아요. 그럼 9개면 억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구나. 그지? 10억 단위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음 중 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한번 메모 한번 삽입하고 한번 해볼까? 여기다 메모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신면 처리를 한번 써보자. 그치? 신면 처리를 써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옵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찾는 위치 메모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면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두 찾기 딱 해보니까 여기 있네. 그지? 여기 보니까 해당하는 쉘에 여기 딱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메모에 찾을 수 없다가 아니라 찾을 수 있다가 맞겠죠. 다음에 위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검색 방향을 바꾸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음 찾기를 하면 된대요. 자, 와일드카드 문자인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문자를 대신할 수 있고요. 물음표는 한 문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으로 하고요.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한대요. 이것도 뭐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가입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꺼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year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이건 아니지. 그지? 끝났네요. 자, B19에 있는 B19에 근데 B19냐? 야, 여기 문제에 C19라는 애가 있구나. 이 밑에까지 쭉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B19의 함정이군요. 자, 2000년 이전이면 골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함수를 주면 이게 2000만 나오겠죠. 자, 요걸 예를 든다면 2002가 나올 테고, 예를 든다면 1999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를 대상으로 해서 2000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만약에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그때는 골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제를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입력을 해놨었는데 한번 직접 해보죠, 뭐. 그래서 if 갑니다. 자, 그다음에 year 함수를 줘야 되겠죠. 자, year. 그 다음에 얘를 찍어줘요. 그래서 요거 나온 것이 2000년 이전이죠. 미만인가? 자, 이것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골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이게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게 답이 없어요. 그림이 잘못됐어요. 아마 문제 출제자가 그림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아래 매크로 기록대와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연습으로 입력하였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 값을 M으로 입력하였다. 안 들어있어요.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했는데 이것도 틀리잖아요. 현재 통합 문서니까. 자, 설명에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을 기록, 간단한 날짜, 설명 등을 기록하였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제 아마 스샷을 할 때 얘를 넣고 했어야 했는데 넣지 않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아마 모두 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다음 중 함수 수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 파워는 2의 5승이잖아요. 자, 2를 5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2는 4, 2, 8. 8이 16, 16에 32. 나오네요. 자, 썸 하니까요. 썸 타는 거 그 썸 아니야. 여기 보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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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더하는 거죠. 자,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요 32가 나왔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요거랑 요거만 두 개를 더해도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6이 나오네요.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3하고 2라고 더하면 얘는 더할 필요 없으니까 4가 더하잖아요.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40이지. 거기다 마이너스 8을 더해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 그지? 32 나오겠네요. 자, 맥스예요. 최대값이에요. 자, 여기 40이라는 애가 있네요. 자, 인트 해버리면 얘 버리죠? 32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만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32번이에요. 자, 다음 중에서 A1하고 C4 영역에 대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른 게 나타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얘는 직접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면 자, count if 하고요. 이 범위예요. 자, 이 범위에서 요게 참 재밌죠.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만 따옴표 주고 얘가 콤마를 1급 실게 나오는 앤데 그 다음에 M% 주고 그 다음에 B3 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B3라고 그랬으니까 B3. 자, 5죠. 됐어요? 조건이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럼 5가 아닌 애들이에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네요. 3. 다음에 count if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 초과하는 애들이래요. 얘네 다 3 초과하네? 3. 다음에 인덱스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4행 2열이래요. 1, 2, 3, 4. 1, 2. 얼마 나와요? 3. 자, 트렁크 해가지고 SQRT B1이래요. 자, B1의 7인데, 여러분들 7의 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뭐 2.6인가 얼마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트렁크 하니까 얘 날려버리겠죠. 결과가 뭐 나와요? 2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얘만 이렇게 답이 2가 나온다라는 거. 자, 33번. 다음 아래 워크시트에서 B2에서 D2 영역을 참조해가지고 C8에 야, 좋다. 그지? 표시된 바코드에 대한 단가를 C9 쉘에 표시하였다. 다음 중 C9의 쉘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가 아마 룩업 함수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내가 바코드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찾을 범위가 어때요? 세로로 서 있죠? 뭐예요? VLOOKUP 써야 됩니다. 자, HLOOKUP 우선 아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애는 누구예요? 얘 C8이네요. 이런, 예, 그죠? 그래서 C8. 됐는데, 얘는 참조 위치가 잘못됐네요. 답은 끝났네요. 그래서 얘도 제가 예제를 갖다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VLOOKUP 쓰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범위가 세로로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C8, 여기에 들어있는 이 3, 5, 2를 찾는 거죠. 어디에서요? 찾을 범위는 여기에요. 됐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몇 번째 열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단가를 가져올 거고, 레인지 룩업 같은 경우에는 폴스 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찾을 겁니다. 이게 숫자 값에 대한 것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true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0 혹은 false를 지정을 해가지고 오류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워크시트에서 채우기 핸들을 A3로 끌었대요. 자,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랬어요. 자,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값을 잡고 선택을 하면 이 값의 범위 있죠. 얼마예요? 1씩 증가했네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14.8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얘만 자꾸 끌어요. 그럼 복사되겠죠. 하나만 자꾸 하면. 그래서 13.8 나오겠죠. 다음에 두 개 범위를 자꾸 선택을 해서 얘를 자동 채우기를 끌어주면 어떻게 돼요? A, B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문자 같은 경우는 복사가 되니까. 다음에 밑에는 얘만 가지고 그냥 채우기를 하면 B가 계속 복사가 되겠죠. C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됐고요. 자, 35번. 다음 중에서 쉘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 서식은요, 각 자료형의 특정 서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서식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날짜 같은 거 있었는데, 여기로 가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걸 넣어놔요. 얘가 기본 뭘까요? 얘가 바로 일반이에요. 아무 서식도 없는 거. 그럼 얘는 뭘까요? 예, 얘는 날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범위 잡고 컨트롤 1키 눌러서 일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숫자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 정수 1이니까. 그래서 일반이라는 거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하면 100분율인데 얘를 가지고 일반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가 실수 0.01로 표시가 됩니다.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 그 값을 표시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자, 다음 중 추세선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그랬는데, 우선은 추세선은 3차원에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분산형은 됩니다, 분산형은. 그래서 방사형, 표면형은 안 됩니다. 이제 분산형 차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삽입해가지고, 여기 보면 분산형이라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분산형 이렇게 해보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추세선 추가하니까 들어가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방사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사형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잡고, 삽입해가지고, 이번에는 방사형이죠, 방사형. 여기에 있나, 방사형이? 여기 방사형이 있네요. 자, 이렇게 넣고, 얘를 잡고, 얘를 보니까 추세선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열의 총합계가 표시가 해제됐다 그랬는데, 이거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얘네가 행이죠. 자, 여기에 있는 얘네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바로 행에 대한 총합계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 해당하는 열에 대한 총합계예요. 얘는 행에 대한 총합계가 아니라 열에 대한 총합계예요. 즉, 여기서 해제가 된 건 누구냐면 바로 행에 대한 총합계가 해제가 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총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총합계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이 계산됐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러시는데, 계산해보세요. 이거 평균이지. 합계가 아니잖아. 합계 냈으면 몇천 나왔겠죠. 자, 행 레이블 영역에, 행 레이블, 이쪽에 행 레이블이에요. 자, 행 레이블 영역에, 그리고 값 영역에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다. 행 레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값에 보니까 이게 토익 점수. 그지? 평균이 들어있게 되네요. 여기 또 평균이라고 써있구나. 자,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의 필터를 이용하면 성이 김씨인 여기에 있는 것을 자료만 추출할 수도 있다. 필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교양도서다 그러면 얘가 이행이다 그러면 이행에 대한 총합계. 여기가 디열이잖아요. 자, 디열이다 그러면 디열에 대한 총합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르기 메뉴는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 맞아요? 자, 계열 순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제를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얘인가요? 여기 있구나. 자, 여기에서 계열 순서, 요게 계열 순서거든요. 4, 1, 3 이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 선택을 눌러가지고, 요거 보세요. 4를 맨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어요. 얘가 바로 계열 순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그 피벗 테이블 있었던 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총합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잘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당겨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총합계 해가지고 모두 해제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합계에서 행의 총합계만 하니까 행 이쪽에 나오잖아요. 그지? 자, 열 이렇게 하면 열 방향에 열만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죠. 자, 이걸 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계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됐죠? 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좀 내려놓고요.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야 되나?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다음 중 창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또 너무 자주 나오죠?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 나누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딱 찍고 여기에 아마 보기 탭에 있을 거예요. 요게 아마 나누기일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해보면 얘네가 나눠지죠? 그죠? 근데 얘네가 이제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좀 편집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쉘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그지?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수직하고 수평하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분할 다 가능하고 창 나누기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 한번 예를 하고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커지죠? 그죠? 각각 안 돼요. 자,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죠, 얘를. 그래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죠? 자, 됐네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쉘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을 해서 오류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대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예요. 여기에. 자, 다음에 인쇄할 내용의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 위치. 이거는 우리 할 수 있고요.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해서 인쇄할 페이지의 시작 번호를 여기 보니까 시작 번호 할 수 있네요. 자, 현재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프린터 선택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해요? 인쇄창에서 하죠. 인쇄창에서. 인쇄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들도 한번 문제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